이 세상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대담함이 당신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자 문제든 친구 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말이죠. 대담함이라는 기술을 익히는 순간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담함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대담함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미친 수준의 대담함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겨우 한 번 말을 나눈 적 있는 여자를 보고 그녀 앞에 서서 진짜로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그녀를 멍하니 서 있게 만드는 그런 대담한 말입니다. 아니면 영화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웃음을 위해 노숙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거요. 이런 대담함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가져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다 보는 순간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대담함이 중요한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돌아가 보면 대담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남자가 있다면 그는 simply 어떤 것이든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그는 대담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가짐은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대담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그 그룹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대담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마치 그룹 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 리더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그에 맞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믿도록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그 결정을 먼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마치고 저와 함께 대담함이라는 기술을 익히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담함이 중요하고 말 그대로 사회적 힘을 얻는 치트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셨으니 어떻게 대담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담함이 심리적으로 깊은 관점에서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담한 행동이란 당신이 그것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보상이거나 처벌인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가면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하죠. 보상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거나 그녀에게 거절당하거나 그리고 처벌은 당황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황스러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대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요소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연결하여 이 처벌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미친 수준의 자신감과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규칙으로 돌아가 보죠. 대담한 행동에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상 또는 처벌. 처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술 시리즈를 다루고 있으니 우리의 목표가
사회생활에서 대담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의 처벌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황스러움입니다. 자, 이 당황스러움이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셜 상황, 예를 들어 데이트를 나갔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틀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 틀은 그들이 여러분이 하리라 기대하는 행동들입니다. 먹고, 웃고,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이 갑자기 일어나 노래를 부르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두는 그 틀에 여러분 자신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그 틀 바깥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막으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뇌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당황스러움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써야 한다고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황스러움과 사람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그녀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신장에 신호를 보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호르몬이 바로 여러분이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그 두 호르몬을 주사기로 주입해버리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거절당하거나 보이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스트레스와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화학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무리와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누구라도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간단히 말해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다시 다룰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와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당황해하지 않는데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낄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로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게 복잡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두 남자가 걷다가 모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첫 번째 남자는 넘어지고 당황해하며 스스로 차라리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일어나서 스스로를 웃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는 더욱 당황스러워하며 그 사건은 나중에 기억하고 후회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남자는 웃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와 함께 웃으며 그 순간은 즐겁고 긍정적인 기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 본성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원칙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걷다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넘어짐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넘어짐에 대한 반응에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 넘어지고 나서 웃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울기 시작하거나 고통의 표시를 보이면 그들은 동정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대담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이 한 행동 자체와는 무관하고 당신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기며 여러분을 강하고 영리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두려움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여기며 그때서야 여러분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제거하고 매번 보상을 보장받는 방법은 대담한 행동을 할 때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 혹은 기운 아우라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담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둔 틀 바깥에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내면에는 많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이 감정을 부정적과 긍정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의 행동, 즉 바디랭귀지 몸짓,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약한 사람으로 보고 비웃거나 대담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느낌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내부 느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행동과 반응은 자동적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처벌 대신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바디랭귀지, 몸짓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채널을 따라오고 계셨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바디랭귀지는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웃어보기만 해도 무언가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것은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당황스러운 말을 한다면 웃어보려고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보세요. 부끄럽거나 긴장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대담한 행동을 취하려 할 때 혹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어떤 순간이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취하도록 강요하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잊고 가슴을 펴고 웃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바디랭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감정이 바뀌고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처벌이라는 것을 물리친 거예요.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대담한 행동 자체를 취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여러분은 단지 처벌을 제거하는 방법만 배운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이 인생에서 대담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적 상황, 예를 들어 여자와 데이트를 나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녀를 감명시키는 방법은 그녀가 여러분을 가둔 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존중해야 하고 잘 차려입어야 하며 추파를 던져야 하고 동시에 그 틀 바깥에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은 그녀를 감명시키고 싶을 때 자동적으로 그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그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녀는 여러분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생각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대담한 사람일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 찬 상황에 끊임없이 처하게 합니다. 저와 함께 데이트를 나간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으며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그를 단지 데이트를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가볍고 즐거운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여자와 데이트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웃기 시작하죠. 그 순간 그 여자의 잠재의식은 단순히 그녀 앞에서 넘어진 누군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과 화해한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강한 사람, 압박 아래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제 채널을 따라오고 계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본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그들이 압박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져 웃었던 그 순간은 그 여자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며 그녀는 그가 데이트 내내 했던 그 어떤 행동보다도 그의 강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여러분을 항상 압박 아래에 두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그 압박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시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사람들을 더욱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보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대담한 행동의 구성 요소를 알았으니 대담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이 정신은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적용하면 여러분을 최고 수준의 힘의 자리에 올려놓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술은 제 인생을 바꾼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로 사람들을 NPC 비플레이어블 캐릭터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는 건가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주 거리에서, 헬스장에서, 카페에서, 택시에서, 어디에서나 수천 명의 인간들을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실제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자신의 불안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셔츠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 누군가가 자신의 여드름을 봤을까 하는 등 멍청한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쳤던 그 여자는 여러분이 어색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색해 보인다는 생각에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배경 소음처럼 마치 게임 속 배경인물 NPC처럼 자신의 자기 몰두 속에서 순환하며 돌아다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겁에 질려 플레이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주저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배경인물 NPC라면 여러분이 대체 왜 그들의 의견을 두려워해야 한답니까? 이것이 바로 스위치, 정신적 치트 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무슨 오디션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당신의 영화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유 없이도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길 바라지 않아.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존중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 없이 단지 여러분의 움직임만으로 조용히 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결코 현실이 아닌 유령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모두 그저 배경인물 NPC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상을 정말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앉아 준비가 된 것처럼 느끼려고 해서 대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적응할 때까지 매번 불편한 선택을 함으로써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말을 합니다. 본능이 외면을 촉구해도 시선을 마주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도 진심으로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나야 라고요. 생각만 많았던 그 꼬마가 아니라, 허락을 기다리던 그이가 아니라, 어색함이나 거절 혹은 과하다는 비난을 두려워하던 그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버전을 하나의 대담한 행동씩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담함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운영체제인 거예요. 압박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는, 오히려 흥분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오직 여러분이 통제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침내 두려움을 피하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위험한 존재가 되며 세상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 시점까지 보고 계신다면 저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